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정태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예. 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체육계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잠시 뒤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계에서 폭행 그리고 성폭력 등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결국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 왔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때늦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이 빙상계는 뭐 특히 더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 체육계의 대부분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빙상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전명규 교수 같은 경우가 네. 과연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느냐 또는 잘못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이번에 속속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작년에도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녹취록 같은 경우는 뭐 누구를 우승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하는 그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체육대학 출신과 비체대 출신으로 이제 지금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이제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 체육계가 엘리트 어떤 체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빙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빙상 과목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 중에서 효자 종목이다, 그렇죠. 메달 종목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우리 국민들이 매몰돼서 사실은 그 이면에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성폭행 이런 것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심석희 선수의 폭로,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체육계 비리들이 사실 빙상계뿐만 아니라 유도라든지 태권도,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민주화 내지는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커졌는데 아직도 체육계만 혼자 남아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의 그런 폭행이나 그런 성폭력 관련 범죄도 그것이 예전에는 국방 또는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져갔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체육계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성적주의를 바탕으로 한 엘리트 체육 시스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체육이 생활체육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예전에 국가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성적을 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폭력, 특히 성폭력이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아직도 체육계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 이번에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성적을 잘 내고 있으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또 그만큼 중시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보다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엘리트 위주로 이게 체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주로 이제 동구권이라든가 공산권에서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림픽 종목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변호사라든지 또는 전문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같이 딱 합숙을 해가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좀 매몰되어 왔던 것이 메달 숫자를 가지고 국력을 평가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메달 수만 가지고 국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은 고루한 그런 인식이다.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너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체육계에서는 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는 메달만 따면 모든 걸 다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금 이제 그 이전에는 네.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19년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예전에는 보면은 올림픽 같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금메달 개수만 가지고 이렇게 나라별로 그렇죠. 순위를 정했지만 요즘은 전체 메달 수를 합해서 이렇게 또 메달 집계를 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돼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주의나 예. 또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에서는 국가의 위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금메달에 집중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 그쪽으로 끌어온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우리가 민주국가가 됐으니까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체육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그 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미룬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분야에서는 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고 예.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이 되고 그게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형사법을 어긴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징계는 그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품위 손상 이런 걸로도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어떤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제명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육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보고 나서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 피해를 입은 그 선수가 있는데 그 확정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에 그 선수는 선수 활동을 못하게 되고 또 그런 비행을 저지른 지도자는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체육계에서만 안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번에 뭐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영구 제명이라도 하겠다 하는데 네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체육계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성폭력 그리고 폭력 같은 이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 도종환 오늘 문체부 장관님, 교육부 김선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계에 뿌리내린 폭행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은혜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정말 깊습니다. 14년 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변천사 선수의 지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고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오직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 가능성 있는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그 사이에 대다수 선수들은 학대 수준으로 억압받으며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돼 왔습니다. 국제대회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데에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비인권적 처우로 고통받은 많은 선수들과 부모님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폐쇄적 문화 속에 종목별 파벌 싸움을 하며 선수들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발본 세건하고 비리를 뽑기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어제 당정 협의에 이어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했고 관계 부처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만 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 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 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2월 중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한국체대 선수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지도자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발 디딜 수 없도록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관 장관님께서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체육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 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계 인권 유린에 대해 이미 10년 전 전반적인 진단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며 초, 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폭력,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스포츠 분야 비리 전담 기관으로 이른바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입니다. 대략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스포츠 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체육 분야 인권 피해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 운영합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선수촌에 인권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성폭력에 대한 체육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신고 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실태 조사부터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마련, 국가대표 선수 훈련 환경 개선, 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까지 다양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의 가치, 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월 말에 민관 합동으로 구상할 이른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체육 분야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 등을 우려하여 실행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과제들이 과감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영되어 온 경기력 향상 연금 제도와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당시에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독립하여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일단 KOC 분리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 단체 통합의 취지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KOC가 통합체육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올림픽 등 엘리트 스포츠에 치중하느라 생활체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하여 학생, 선수, 일반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체육 축제 형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체전 및 학교 운동부 개선과 병행하여 대학 입학 체육 특기자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계와 체육계가 함께 세심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가 전체 국가대표 선수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선수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단체별로 수요가 있을 경우 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촌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 참여자도 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을 정상화하여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클럽을 확충하여 일상이 스포츠, 일생이 스포츠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지 않겠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포츠의 참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치 위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체육계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체육계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룬다면 폭력과 성폭력은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스포츠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닌 길고 어두운 동굴을 참담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체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고 스포츠가 선수에게도 국민에게도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앞장서겠습니다.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란 미명하에 선수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체육계와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두 분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크게 봐서는 성적 만능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를 없애고 체육계에 그동안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던 비리 근절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망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왜 저렇게 좋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들을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저렇게 발표를 하느냐.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체육계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서 저런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장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유은혜 장관도 앞서서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2004년 변천사 선수도 당시에 이런 뭐 관련 문제점들을 폭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비리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반짝 논의에 그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발표를 보니까 여러 장관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 예. 체육계에서 들으시기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체육계의 자정에 맡기기에는 이미 구조적인 모순이 크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신상필벌이죠. 예. 질서를 지키려면 상을 줄 때 제대로 주고 벌을 제대로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은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성적이 제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음주운전의 경우에 삼진 아웃, 3번 음주운전 걸리면 구속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그 효과도 뭐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체육계의 경우에도 아무리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자기 선수들 데리고 와서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폭력이나 성폭력이 있으면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간다. 네네. 지도자 자격증도 잃고 연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 또 만약에 그런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저걸 그냥 마냥 모든 걸 두리둥실 잘하겠습니다. 물론 선의는 인정이 되지만 네네.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예. 저는 상당히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벌. 그러니까 뭔가 이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따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아마 이런 것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이번 그 심석희 선수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그 체육계 미투도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 관련 대책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제가 예. 늘 말씀드리는데 제도와 규정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예.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 그 시행자들이 어떤 의지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가슴이 열려야 눈이 뜨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네네. 일단 그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주무장관들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것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앞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왜 그러냐면 이 지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지금 직무를 유기한 그런 그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도 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10년 이후에 똑같이 저렇게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그럴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군 부대 내에서의 네네. 그 개혁을 좀 우리가 참고 삼을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도 군 부대 내에 폭력과 성폭력이 있었고 네. 지금도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뭡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 넘어갔는데 지금은 장군도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체육계도 그러한 각오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막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아무리 우수한 지도자 하더라도 자기 선수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래서 구속되거나 영구히 자기 자격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 그냥 좋은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하고 뭐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만큼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적극적인 또 문화도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